자, 이 회사는 어,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예요. 대체육을 만드는데 뭘로 대체육을 만드냐면 아이디어를 최초에 얻은 것은 광어를 폐사시킨다라는 뉴스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떠한 시기가 되면 광어의 단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광어를 집단으로 폐사를 시켜요. 네, 근데 여기서 버려지는 광어가 너무 아깝다라고 느껴졌답니다. 근데 대체육에 대해서 이 대표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의 대체육은 콩에서 단백질 분자 구조를 추출을 해서 이걸 햄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자 구조를 추출을 해서 맛을 입힌대요. 근데 콩 단백질 안에는 분자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맛을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미역과 해초에서 그 햄 분자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콩 단백질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분자 구조를 잘 추출하면 다양한 고기 맛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광어살을 익히면 별 맛이 없어요. 특히나 흰살 생선 같은 경우가 익혔을 때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역에서 추출한 뭔가를 입히거든. 이제 그러면서 가공을 하면 걸쭉한 돼지고기 맛, 소고기 맛, 닭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춘추할 지금 대체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고기 맛이 덜 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지금 뭐 롯데리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대체육으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약간 사람들이 신기해서 처음엔 사 먹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반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등 이제 다양한 어떤 무언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알레르기든 아니든지 이물성 부작용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의 그 대투형 만드는 회사의 제품이 최초에 개발이 됐을 때는 홍동분이 몇백만 원씩 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점을 느끼고 이거를 광어론 현 문제로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육류 맛 인자를 미역에서 추출을 해요. 근데 이 추출을 하는데 총 4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선 연육에 이런 것들을 섞어요.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 소금, 후추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첨가점을 섞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성형을 해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갈비,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분들의 생각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햄버거 패티도 생산을 하고 치킨 너겟도 생산을 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달고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공장을 확보를 하려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그냥 이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에 이한 분자만 납품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 햄 분자는 뭐 부피가 별로 크지도 않기 때문에 공장에 납품하는 거는 운송비도 얼마 들지 않고 굉장히 쉽게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공장에 이 햄 분자를 납품을 하는 걸로 사업 방향을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먹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시중에 이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어, 그 지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어린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급식에서 생선이 나오면 거의 먹지 않는다. 근데 이 생선을 먹지 않으면 또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이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교육청 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여서 현재는 급식 입체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초의 아이템은 햄 분자였죠. 그리고 나서 원래 팬츠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그러면 이 제품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 원천 기술이 이 햄 분자를 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리 뭐 대부분 요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육수부터 내고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고 싶은데, 와, 갑자기 멸치가 없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멸치는 저는 옛날에는 그냥 냉동실에 열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엄마 아빠랑 따로 살면서부터, 야, 이게 멸치도 내가 심어야 되는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수 재료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수를 우리고 나면은 멸치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파, 양파 이런 거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좀 많아요. 게다가 육수를 끓일 때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육수를 내는 이제 그러한 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제품들은 기반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염소라든지 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MSG가 들어간다라는 이제 문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MSG가 물론 뭐 많은 연구 결과를 거쳐서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내 아이가 먹는 건데 MSG가 들어가면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육수를 직접 우리고 육수의 수분을 잘 올려서 그 있는 어떤 그런 육수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들은 큐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뭐 타정 방식으로 이제 물량처럼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물에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결 건조법으로 크게 됐고, 이제 이것들을 최초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연두랑 이런 것들랑 같이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지금 대표님이 만드신 거는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판매한다기에는 정가가 조금 높은 이제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분유가 엄마들은 싼 분유가 아니라 비싼 분유, 임페리얼 좋은 분유만 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드신 이 아이템도 아이들에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아이들이 먹는 걸 판매를 해서 포지셔닝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서 현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거를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매장 좀 세게 납품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장만 사용하는 육수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다행입니다. 희찬님 얼굴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까는 잘 보여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막 주저주저 떠든 거 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뭐가 뭐고 뭐 이런 거 아마 거의 다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시스템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중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양식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잘 작성을 한 건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메일로 작성한 거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다라고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다 모든 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했던 말 중에 그냥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외식업이라고 무작정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꾸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만 현재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예를 들었던 거 있죠. 피자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예시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내가 현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총 9가지의 블록에 내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써놓고 내가 내 사업을 한 장에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쭉 쓰다가 고객에 대한 분석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고객을 내가 한 군데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조사가 부족한 거니까 거기를 좀 더 써놓을 수 있고 내가 핵심 파트너는 누가 있지? 없네.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써놓을 수 있고 자,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보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써?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거의 확보가 안 돼 있는데? 핵심 자원은 뭐지? 자원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고객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거지만 저는 과감하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린 캔버스라는 거를 작성을 할 거예요.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한데 린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기 이전에 완전 그 초기 단계에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이 정도만 있을 때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린 캔버스하고 이제 좀 이어지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린 스타트업이 뭐냐면 이제 요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린 스타트업과 기존 스타트업의 이제 비교인데요. 기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린 스타트업은 조금 더 초기 단계에서 가설을 세우고 이렇지 않을까?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는 그런 스타트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상담으로 오셔서 아니, 끼를 잡을 계획을 세워서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할까요? 준비를 안 하실 겁니다. 토끼 뭐 그냥 그거 잡으면 되지. 뭐 토끼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제 인터넷 네이버로 검색을 하겠죠. 토끼의 서식. 토끼는 어떻게 잡나요? 뭐 이렇게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 8시까지 북한산으로 모이셔서 각 팀별로 호랑이를 한 마리씩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막 했겠죠. 막 검색도 하고 막 그렇구나. 거기에 누군가가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호랑이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잡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잡으시겠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저기서 해봤는데 어떤 분이 콩으로 쓰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콩 기술들이 있거든요. 자, 아마 답을 내놓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호랑이를 마주친 적도 없고 심지어 호랑이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를 잡을 전략을 세우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호랑이를 잡을 준비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가설을 세워야 할 거예요. 호랑이는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을까? 호랑이는 이렇게 않을까? 호랑이는 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직접 내일 아침에 가서 보는 거예요. 물론 4명인 우리 팀이 3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런 생각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존 스타트업들은 사업 계획을 되게 면밀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네. 여기저기 사람들도 만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지 시장 분석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다양하게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는 저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직접 몸으로 미쳐서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국내 골목식당을 보면, 백종원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요 메뉴 타르시죠. 수십 가지의 메뉴, 수십 가지의 메뉴를 두 개로 드리고, 한 개로 드리고. 이게 왜냐면, 이 메뉴들을, 수많은 메뉴들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메뉴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메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를 고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의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뭐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익숙해지면 그때 메뉴 하나 더 넣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얘기가 바로 세 번째 엔지니어링에 있는 린 스타트업의 엔지니어링에 있는 MVP라는 거. 이 MVP는 최소 기능 부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검증을 받을 때 정말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일단 보여주고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능 하나 추가.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